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타민 D가 우리 몸, 특히 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비타민 D의 슬기로운 복용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예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매일 충분한 햇볕을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만 실내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외출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먹는 식품에서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타민 D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충분 섭취량 대비 31% 정도밖에 안 되었고 특히 65세 이상 연령군에서 가장 부족하게 섭취하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 오히려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하면 큰일 나겠죠.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로 혈중 칼슘 및 인 농도 조절, 뼈 형성, 세포 분화 증식, 성장, 면역 등에 관여하여 결핍 시 근골격계 질환, 암,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등 만성 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D가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뇌세포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이에 관련하여 비타민 D는 두 가지 역할을 통해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비타민 D는 뇌세포의 생존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뇌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뇌 기능을 개선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비타민 D는 뇌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치매는 염증 관응과 관련된 질환으로 뇌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므로 비타민 D가 충분하면 뇌 내부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이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비타민 D의 뇌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 염증 반응 억제 두 가지 역할에 의해 치매가 예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 알츠하이머 센터에 등록된 평균 연령 71세의 12,388명을 대상으로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4,637명과 먹지 않는 7,751명에 대해 10년간 치매 발병 여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는 그룹이 치매에 걸리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10년 동안 치매 진단을 받은 비율은 보충제를 먹지 않은 그룹보다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치매 예방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귀 건강에도 비타민 D가 도움이 될까요? 우선 비타민 D가 우리의 청각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겠죠. 동물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에서 임신 당시 비타민 D가 부족한 마우스에서 난청 마우스가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비타민 D 수용체 유전자가 없이 태어난 제브라피쉬에서 달팽이관의 비정상적인 발달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청각기관에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칼슘 대사를 유지해서 달팽이관의 구조를 만들고 달팽이관 내부의 림프액, 청각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의 발달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뉴트리션 리서치 저널에는 노화성 난청과 비타민 D와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하였는데요. 저자들은 2001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 동안 시행된 미국 건강과 영양 관련 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평균 나이 61.5세인 50살 이상 3,489명에서 21.8%가 비타민 D 부족이었고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에서 의미 있게 비타민 D 결핍과 관련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비타민 D와 칼슘 부족이 아이들의 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진단된 888명의 아이들 중 53.4%인 474명에서 난청을, 그중 17%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청의 비율은 전체 아이들 그룹에 비해서 의미 있게 높았고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한 아이들 중 고관절, 골절 사고가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난청의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비타민 D가 풍부한 식사를 그리고 때때로 공부에서 벗어나 일정 시간 동안은 야외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비타민 D를 슬기롭게 잘 복용하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동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는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그렇지만 겨울철 혹은 주로 실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햇볕 노출이 부족한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이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평소 식사할 때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보여드린 표처럼 연어, 꽁치, 고등어, 멸치 등에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강화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0나노그램/ml 미만일 경우 비타민 D 결핍, 20나노그램/ml 미만일 경우 비타민 D 부족, 30나노그램/ml보다 높은 경우를 비타민 D 적정 농도라고 합니다. 만약 50나노그램/ml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오히려 비타민 D가 지나치게 많아서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검사해서 적절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의 하루 적정 섭취 용량은 하루 10마이크로그램에서 20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50세 이상, 임신과 수유를 할 때,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할 때는 비타민 D가 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특히 오메가3와 함께 복용하면 비타민 D가 기름에 녹아 장에서 잘 흡수된다고 합니다. 만약 골다공증과 같이 심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해야겠죠. 매일 비타민 복용이 불편하신 분은 고단위 비타민 D를 한 달 혹은 석 달에 한 번씩 근육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근육 속으로 들어간 비타민 D는 조금씩 혈액 속으로 분비되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긴 간격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주사하게 되면 초기에 비타민 D가 지나치게 과분비되어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매일 복용하는 것이고 근육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의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몸속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우리의 뇌와 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슬기롭게 비타민 D를 복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